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제가 한 번쯤 얘기해 보고 싶었던 완벽주의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완벽주의라는 용어는 책으로 치면 스테디셀러인 것 같아요. 꾸준히 언급된다는 건 그만큼 완벽주의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영상을 만드는 저도 한때는 완벽주의가 정말 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회사에서 일을 시키면 작은 일인데도 조금이라도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고 완성도에 집착하고, 일을 마치면 카페에 달려가서 자기 계발을 또 하고, 실수하면 심하게 자책하면서 그날은 잠도 못 자고 일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회사에서 나오면은 완벽주의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완벽함을 회사에서 요구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프리랜서가 되고 창작자의 길을 걷는데도 저는 똑같이 완벽주의가 심한 사람인 거예요. 그때 제가 뭘 깨닫게 됐냐면, 마음속에 있는 엄격한 상사를 만드는 건 회사가 아니라 나였구나였어요.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나를 마음에 계속 두고 있으니까 회사에 있든 프리랜서를 하든 똑같이 힘들었던 거예요. 심지어 저는 여행을 가도 계획에 맞게 완벽하게 여행하려고 애쓰는 스타일이었어요. 계획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막 화가 났고요. 제가 완벽주의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든 뚜렷한 계기가 있는데요. 내면의 완벽주의가 저에게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깨닫고부터였어요. 나의 완벽주의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점점 못난 제가 되어가는 걸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투사할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점원이 실수로 라떼를 줬어요. 그러면 사과하고 그냥 바꿔주면 되는 일인데, 실수한 상대가 이해가 안 되고 막 화를 심하게 내요. 그 사람은 사실 자신의 작은 실수조차 절대 용납하지 못해서 상대에게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의 진상이 점점 늘어간다는 건 그만큼 자신에 대한 관용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쩌면 제 안에 있는 완벽주의가 이 팍팍한 사회에 일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정신이 확 차려지더라고요. 제가 여기서는 점원을 예로 들었는데, 곁에 있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실수에 나도 모르게 화부터 버럭 낸다면, '아, 내가 지금 나에게 관용이 부족한 상태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에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는, 내면의 완벽에 집착하는 내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늘 나를 따라다녀서 인생이 힘들고, 관계 속에서도 상대에게 완벽을 바라면서 서로 괴로워진다 이거였어요. 그럼 내면에 있는 이 엄격한 나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주의가 시작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누가 나에게 완벽해지길 요구했을까? 여러분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요? 잘 찾아보시면 완벽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된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제도나 미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시작점을 계기로 나중에는 내가 나에게 가장 완벽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여기서 핵심은, 완벽하기를 요구받아서 이런 내가 된 거지, 나는 원래 평화롭고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내가 잘나야 친구들이 나랑 놀아줄 거야. 이런 생각 보통 잘 안 하잖아요. 내가 대단하고 잘나고 뭔가를 더 해내야 한다고 요구받았던 경험을 과거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 순간을 충분히 용서하고 연민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만약 특정한 사람이 있었다면, 아, 그 사람도 자기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시달려서 나한테 그랬던 거구나. 이러고 그냥 불쌍하게 여겨보는 거죠. 그리고 따스해진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실수와 타인의 실수를 조금씩 조금씩 한번 허락하면서 살아보세요. 처음에는 나의 작은 실수를 한번 허락해보고, 다음에는 친구의 실수를 허락해보고, 그리고 또 다음에는 큰 실수를 허락해보면서 자신의 관용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거죠. 관용을 하고 나면 좋은 점이 왠지 내가 멋진 사람이 된 것 같고, 마음이 예쁜 사람이 된 것 같고,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 느낌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관용을 가진 사람임을 자주 경험하고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내 완벽주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을 피곤하게 했던 내 안의 엄격한 나는 이렇게 슬금슬금 눈치를 보다가 조금씩 흐릿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에게 완벽성을 요구하는 사람은 보통 어린 시절부터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경험보다는 내가 뭔가 결과를 냈을 때 사랑받는 경험이 더 많았을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사랑받거나, 날씬하고 예뻐야 사랑받거나, 특별히 재능이 있어서 사랑받거나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죠. 요즘은 이 조건적인 사랑을 부추기는 가장 큰 주체가 바로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속 인물들은 누가 봐도 완벽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조건적인 사랑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조건을 채울 수 없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원히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를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 조건이 또 붙습니다. 음, 그리고 그걸 성공하고 나면 또 새로운 조건이 붙어요. 우리는 대체 언제쯤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인생은 고달프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달리고 있기 때문이죠. 조건적인 사랑으로는 그래서 인생 게임에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제는 나와야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조건적인 사랑에는 진짜 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뭘 해도 만족이 안 되니까 인생이 지옥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완벽주의와 친한 친구처럼 같이 살아왔는데 어떻게 한 번에 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완벽주의가 심한 분들은 내면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자신이 있으시잖아요. 뭘 해도 너무 밉고 잘했으면 좋겠는데 못해서 확 짜증나고 그리고 이것밖에 안 되는 내가 너무 한심한 내가 내면에 있으시죠.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나를 향한 불만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알아차리고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를 계속 질문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와서 이 순간에 나를 흔들고 있을까를 꼭 질문해 보세요.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완벽주의로부터 숨이 트이는 경험을 할 거예요. 아마 완벽주의가 심한 분들의 대부분은 이미 사라진 과거를 붙잡고 있거나 쇼츠나 릴스, 뉴스에서 내 삶과 비교되는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내 인생을 지배해 두도록 두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보시면 바닥에 피는 초라한 들꽃도 그리고 크고 화려한 꽃도 아름다운 건 마찬가지라는 걸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으시잖아요.
내 안에서 부족한 부분만 찾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름답고 짧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